네, 블루캠프 오늘은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쭉 읽어보셨죠? 들었습니다. 아, 들으셨습니까? 예. 아, 청취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본 총리가 3.1절 기념사 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일본 총리는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어떤 표현이요? 아니 과거는 하나도 묻지 않고 뭐 파트너로 하자.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간다. 그때도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외교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요? 히로시마 G7 하야시 총리의 초청을 받기 위해서 급하게 한일 관계를 굴욕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그렇죠. 그리고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폴란드나 미국의 우회 지원 같은 것은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일본 문제는 엄연히 지금 현재 피해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역사관을 버리고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시는가? 저는 그래서 특별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예. 대통령 연설문은 그냥 그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초안 잡고 대통령이 또 검토하고 다시 수정하고 여러 번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부나 그러니까 특히나 이거는 3.1절 기념사면 더더군다나 그럴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나 관계기관에서 자료를 내고 국정원에서 자료 냅니까? 자료 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낸다 하는데 이래 보면은 이제 외교안보 실장실에서 이제 검토를 하죠.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작성되더라도 사실 3.1절 기념사는 늘 일본의 역사적 정의를 해라는 것과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을 중시하고 8.15 경축사 같은 경우에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제안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격적으로 짧게 뭐 1430점, 1340점 네.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짧은 게 좋다 이렇게 해서 했지만은 어떻게 일본 산케이 신문 등이 지금 대서특필에서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동아일보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초안에는 일본은 과거의 제국주의 침략자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거를 군국주의로 바꾸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일본 국민의 인권이나 정의감도 상당히 훼손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참모들한테 직접 설명까지 했다. 이게 지금 동아일보의 보도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 총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국가 폭력이나 제국주의 폭력 아니에요?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것 같아요. 과거사 인식에 대해서. 예. 기본적으로 검사 강자 편에 서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아닌가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일본 총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가치관 도대체 제 자신이 독립주사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미래로 가자. 제 스스로가 그래요. 나 친일파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일본 정치인들한테 일본 스가 총리한테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 사실상 특서로 와서 그렇지만 당신들이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라. 반성하고 사과하고 배보상하고 이것이 미래로 가는 길이지 다른 거 다 덮어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대의 변제를 한다고 일본 기업은 없이 우리 기업 돈으로 마치 그리고 그러한 강제징용자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자존심도 깨지고 굴욕스럽냐.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런데 그걸 되게 보면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요. 그래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김태효 예. 1차장이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일본 이런 것도 전부 저는 김태효 1차장의 생각이다. 과거 MB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나는 아무리 같은 아파트에서 아크로비스타에서 같이 살았다고 도대체 청와대까지 데리고 와서 대통령실까지 데려와서 이런 외교를 할 수 있는 저런 대북 정책을 할 수 있는 나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아까 김대중 오부지 선언은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역대 정부 중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을 꼽으라면 다들 김대중 정부 때를 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죠. 네, 선언 또 끌어내면서 이제 그렇죠. 했던 건데 네. 그래서 한번 요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들으셨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저녁에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게 대한민국 3.1절 기념사냐 대통령 기념사냐 일본 총리 기념사냐 하고 땅을 쳐주셨을 거예요. 그러셨을 거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또 똑같은 거예요. 네, 아니 지금 보세요. 수출이요. 12개월째 적자를 납니다. 1월 달에 127억 달러, 지금 2월은 날짜가 짧아서 53억 달러예요. 과거 외환위기 때 1년 130억 달러가 최고였는데 두 달에 180억 달러예요. 이건 25년 만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반도체도 그렇죠. 반도체 양 크고 특히 중국 시장이 막혀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고 대통령께서 경제 외교에 관심을 두셔야지 일본하고 저렇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을 1호 영업사원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1호 영업사원 돼가지고 지금 나라가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영업을 잘못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이것도 골치 아픈 좀 질문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은 되긴 됐지만 가까스로 부결이 된 거잖아요. 부결은 부결됐지만은 이로 인해서 검찰이 그러한 표적 무리한 수사는 일단 제동은 걸렸어요. 그렇지만은 민주당에서 30여 표 이상의 그러한 반란표가 나온 것은 대단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부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재호 예.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JTBC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도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형님 세상에 같은 당 대표가 구속된다는데 감옥 보내는데 어떻게 동료 의원들이 저렇게 반란을 해서 찬성 기권 부표를 던집니까? 아니 기권 무효표를 던집니까? 제가 그랬어요. 조폭봐도 못한 친구들이다. 어떻게 됐든 예. 저는 결과는
부결이 됐지만은 여기에서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아서 다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또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의원들과 잘 소통해서 심기일전해서 미래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전화위복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비명계 의원들이 입에 오르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 사퇴라는 두 글자입니다. 이제 가감없이 얘기를 하던데 전화위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현재 예.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의원들부터 뭐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아, 측근 의원들부터가. 네. 그리고 심지어 전당원 투표로 예. 안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그런 얘기는 이미 검찰의 그 시나리오에 의거해서 민주당이 그 길로 간다. 즉 이재명 대표를 사퇴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딸들도 물론 이재명 대표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던데요. 그렇게 분열적 당으로 가면은 민주당은 위험해집니다. 어떤 점에서? 분당 아, 혹은 분열로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해석을 할 때가 아니고 다시 한번 단결해서 투쟁할 때로 전환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4월에 원내대표 뽑는다는 거잖아요. 원내대표예요. 예. 근데 만약에 원내대표가 이른바 비명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예.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좀 의원들을 오늘 낮에도 만나고 계속 만나고 있어요. 네. 들어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친명 지금 자기 측근 원내대표 후보를 나와서는 안 된다. 아, 오히려 친명이 나오면 안 된다. 친명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원내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그 당을 생각하는 그런 선당후사의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허.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당이 분열되고 이렇게 위기로 가는 그런 원내대표는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 의원들한테 원내대표는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른바 당의 화합 뭐 이런 차원입니까? 그렇죠. 당의 화합이나 공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요. 이 각 지역에 보면은 현역 의원 지역에도 보면은 내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다. 대선 때 뭐 특보를 했다.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내년 총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로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죠. 항상 공천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공포증은 있습니다. 예. 또 내년 총선이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래서 그 좀 기분이 빈정이 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에라 하고 한번 가표에 기권했는데 보니까 결과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야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뭉치자 하는 그러한 것도 나오고 있다. 아. 그 예로 내가 가표 던졌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허. 그러면 2차 그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다 하더라도 저번 같은 결과는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낙관하시네요. 예, 낙관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같은 실수를 두 번째 범에서는 진짜 민주당의 운명이 자기 자신의 운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 의원들 보고 원내대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만약에 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게 아니 그러니까 공천에서의 불이익은 없다라고 하는 선언,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선언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당을 의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재명 살리기에만 의원들이 전부 집중을 했는데 네. 이제는 민생 경제, 노동 개혁 등 개혁을 이끌어가고 정치 개혁을 이끌어가고 이러한 또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 이런 투쟁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보다 선명하게 저와 가까운 사람은 원내대표 나오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 엄격한 시스템 공천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좋고 그 일례가 조정식 사무총장이 원내대표를 지난번에 실패를 했지만 준비를 했잖아요. 예. 이분들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포기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어제 그저께군요. 그저께 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서 4명을 지금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같은 날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또 사임 그러니까 소식이 전해졌어요. 홍현역 외교원장도 국립외교원장도 예. 지금 감사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게 예. 같은 날 동시에 터져버렸는데 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 예. 안보 라인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서훈 전 실장은 구속 상태에 있고 기소가 됐습니다. 저는 대북 문제를 검찰의 시각으로 재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특수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만 보더라도 법적으로 보더라도 헌법은 북한이 우리 영토이고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입니다. 그렇지만 실정법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는 특히 그 북송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18명인가요? 예. 살해하고 온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걸 받아야 돼요? 그럼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미국 서부 영화 보면요. 미국에서는 살인하고 전부 멕시코로 도망치잖아요. 아, 예. 예. 그런 것을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범죄자는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나는 이것이 정책적 판단인데 꼭 검찰의 기준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 더 원통한 것은요.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서 그 함께 일한 측근으로 일한 사람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당당하게 말해라. 다 나와서 얘기해야죠. 예. 안 하니까 저는 제가 나왔어요. 이건 말이 아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 당연히 하셔야죠. 왜 안 하고 있을까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그 전에 한번 입장을 표명한 바는 있잖아요. 그 전에. 아니 그렇지만은 보십시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이대로 계셨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대북 송금 특검할 때 얼마나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마치 간첩행위나 해가지고 기소된 것처럼 모르잖아요. 그래도 서해 사건,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건 지금 기소가 돼도 누구 하나 입을 뻥긋하지 않아요. 민주당마저도 얘기하지 않아. 이것은 나는 잘못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확실하게 입장 표명해야 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